이번 시간에는요, 환율과 주식과 부동산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가져보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환율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다음에 금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경제심을 보면서 이 6가지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금리와 환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고요. 환율은 세계경제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환율이 인상이 되고 환율이 인하에 되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환율이 인하가 되면 바로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통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외국 자본이 들어오니까 이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무엇에 투자할까요? 당연히 실물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이죠. 실물자산에 투자하니까 이 실물자산 투자하는데 실물자산은 뭐예요? 실물자산은 바로 주식, 부동산, 채권, 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외국인들로 인해서 이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서 풍부한 유동성이 발달하죠. 풍부한 유동성이 나오고 이 풍부한 유동성이 결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죠. 경제를. 그래 결국은 외국 자본 유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IMF를 통과하면서 1999년도 2000년을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되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외국 자본 유입을 통한 풍부한 유동성이거든요. 그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환율이 인하가 되고 이 외국 자본이 유입이 되니까 주식도 상승하게 되고 부동산 상승하게 되고 당연히 채권도 안정적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안정적으로 선호하는 대한민국의 채권도 같이 산다는 것이죠. 채권은 수익률을 뭘로 사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산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사면서 환차익을 받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채권을 통해서 환차익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식과 부동산과 채권과 그 모든 이 실물 자산이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환차익이라는 거예요. 이 환차익을 기본 바탕으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보너스가 시세차익이라는 거죠. 시세차익. 반대로 환율이 인상되면 거꾸로죠. 그죠? 외국인들은 빨리 수익을 실현하고 나간다는 거죠. 왜? 환차익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를 좋게 안 보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실물 자산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대한민국의 기업의 가치가 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치가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가 되게 되면 외국인들은 자본을 투입을 하면서 결국 환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환율과 주식과 부동산의 상관계의 핵심은 환율이 현재 상태에서 떨어질 거냐 아니면 올라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메터고 환율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외국인은 자본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 환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지 않기보다는 더욱더 많은 돈을 넣을 것이고 만약에 환율이 상승한다고 제대보면 외국인들은 서서히 차익 실현을 해나가면서 자금을 원화에서 달러나 위엔화나 엔화로 빼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환율을 통해서 주식과 부동산과 이 실물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경제의 어떤 그 핵심인 바로메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흔들어가는 수많은 경제의 논리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바로 환율인 것입니다. 그만큼 환율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그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환율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알았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IMF 때 이런 달러 고갈이라고 하는 이런 일은 절대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좋아지고 우리나라 갖고 있는 이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면 외국인 자본이 계속 들어올 것이고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 가치가 없다 그러면 투자 가치가 없다 그러면 외국인들 아마 자본을 빼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 나라의 경제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중국과 한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이 중국과 한국이 이끌어가는 이 시대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이 한국의 그림을 외국인들은 높게 보고 있고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 과연 여기서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겠지만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환율은 내려갈 것이고 안정적인 환율 상태에서 외국인 자입은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는 좋아지면서 경제가 더욱더 발전하고 유동성 자금이 풍부해지면서 결국은 사상 최대의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현 상황과 외국 자본의 유입과 그 다음에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실물자산 증가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고소득의 임금을 통한 저축 자체가 어느 정도 활성화 잘 되면 여러분들이 2만 불부터 3만 불까지 가는 이 시점을 잘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결국 환율이 결국은 물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유가라고 하는 거, 이 유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도요. 이 환율과 주식과 부동산과의 상관관계에서 이 환율의 실물 자산 자체의 핵심이 바로 유가 아닙니까? 이 유가는요. 결국 환율의 가치가 결국 유가를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유가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 환율이 내려가면 유가 가치가 그만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유가 자체가 어느 정도 적정수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물가를 반영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자칫 상승할 수 있지만 유가가 내려가 버리면 내려가 버리면 그만큼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실물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 경제 어려움이 직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한 유가 가치, 적정한 환율 가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적으로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과 유가와 환율과 금리라고 하는 이 경제 변수의 6가지 바로메타가 결국 하나로 다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금리와의 환율과의 관계, 그 다음에 환율과 주식과 부동산과 유가와의 관계, 그 다음에 금리와 그 다음에 주식과 부동산과의 관계, 그 다음에 환율과 그 다음에 주식과 부동산과의 관계, 그 다음에 채권과의 관계, 그죠? 채권과 주식과의 관계, 채권과 부동산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것이죠. 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과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금리와 환율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금리는 대한민국을 결정짓는 그런 경제의 바로메터라면 환율은 세계 경제를 결정짓는 바로메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경제 변수 6가지 전체 중에서요. 이 금리와 환율과의 관계를 통해서 실물 자산인 주식과 부동산과 채권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이 돈을 버는 이 흐름에 눈이 떠질 것이고요. 나중에 좀 더 신문을 보면서 집중적으로 나간 시간들이 있으면 그 시간에서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 변수 6가지 중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유가, 환율 중에 환율과 나머지 영향과의 미치는 관계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